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합격 전략 요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이제 첫 번째 법률 한번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방대한 분량. 분량이 제일 많으니까 선택과 집중.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시험에서 난이도 상짜리 이거는 누구라도 못 맞힌다고 그랬어요. 난이도 상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하짜리 1년 동안 우리가 치지고 복구하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또 단점이 그거예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그냥 시험에 단골 메뉴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요 중요한 것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쉬운 거 물어보면은 이게 난이도 하짜리고 좀 어려운 거 물어보면 난이도 중. 요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해갖고 여기서 물어본 거는 틀리면 안 돼. 반드시 맞춰야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안 물어보는 거, 안 중요한 것들도 있어요. 안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그럼 안 중요한 거, 이 안 중요한 거, 쉬운 거는 문제로 물어봤다? 그럼 쉬운 거니까 맞출 수 있죠. 안 배웠어도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요 놈이죠. 자, 이거를 나중에 그냥 지지고 보고 막 그냥 드립다 파갖고는 나는 이걸 꼭 이해해갖고 내 걸로 만들어야겠어. 그렇게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워요. 이해시키려고 그러면은 또 뭐 시간도 엄청 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영양가 없는 건데 이런 거 파고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 자, 이거를 확실하게 공부해갖고 물어봤을 때 안 틀리고 맞춰야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즉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다. 그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선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한 내용만 여러분들은 집중해갖고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절대 욕심 부려갖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법은 욕심 부리는 과목이 아니죠. 물론 욕심도 안 부립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욕심도 안 부릴 건데 아무튼 욕심 부려갖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업한 내용만 집중해갖고 공부하셔도 얼마든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요. 합격 점수 다 맞게 해드려요. 그 다음에 끝까지 공부하면 이제 합격한다 그 얘기인데 끝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내년도는 10월 마지막 토요일이 10월 24일인가 그렇게 돼요. 하여튼 내년도 10월달까지 거의 1년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마라톤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또 의욕이 넘쳐갖고 막 오전반 듣고 중간반 듣고 야간반 듣고 그러다가 며칠 못 가갖고 쌍코 팍 터뜨리고 이게 또 오버페이스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커리큘럼 맞춰갖고 우리 공부하시면 다 합격해요. 그래서 우리 해커스도 지금 공인중개사 강의한 게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그래서 20년 동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최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커리큘럼 만들어 놨으니까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커리큘럼 여기 이제 해커스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생기초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 생기초 특강이 입문과정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생기초 특강 안 했으니까 이 입문과정 4주 수업을 합니다. 요거 잘 들으시면 돼요. 생기초 특강 별도로 들으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이꼴 생기초 특강입니다. 입문과정 4주 입문서 갖고 진행을 하고요. 자, 요 입문 강의는 다른 거 안 해요. 용어 갖고 합니다. 용어 위주로 앞으로 우리가 공법 공부하는 용어 기본 원리 이런 것들 위주로 4주 동안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 이 세 달입니다. 12주 3달 동안 기본서 가지고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합니다. 자, 기본 이론 할 때는 용어하고 기본 내용 정도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3, 4월 달에 요 8주인데 공법은 9주 한 10주 정도 할 거예요. 한 10주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요약집 가지고 이제 요약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요약집 가지고 요약 과정. 자, 여기까지가 이론 과정이에요. 이론 과정인데, 자, 그럼 이론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우리 요약집하고 기본서하고 뭐가 더 중요한 교재일까요?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기본서는 너무 많아요. 너무. 그거 다 공부하고 그럴 수도 없고 말 그대로 기본서니까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시험에 나오는 우리가 꼭 공부할 내용만 모아놓은 게 요약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요. 하여튼 공법 요약집.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요약집이 어떻게 보면 기본서 개념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부터는 문제풀이로 갑니다. 자, 5월달, 6월달에는 기출문제, 그리고 7, 8월달에는 예상문제, 이렇게 문제풀이 할 건데요. 이거는 기출문제집, 그리고 요거는 예상문제집.
자, 문제집도 이렇게 두 권이 있어요. 기출문제집하고 예상문제집. 그리고 나중에 맨날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 시간이 없어갖고 하나만 풀어보려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맨날 물어보시는데요.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뭐가 더 중요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 맨날 물어보시는 게 기출문제는 한 250페이지 정도. 최근 7개년의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고 이 기출문제는 우리가 어떤 내용에서 시험이 나오는지 출제 비중이라든지 경향 이런 걸 파악하는 거고 우리 공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이외에도 매년 개정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개정되는 것들은 기출로 나올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개정된 사항 또는 중요한 것들 모아갖고 이 기출문제에다가 개정된 중요한 것까지 모아놓은 게 예상문제야. 그래서 문제집 한 권 풀어봐야 된다 그러면 이 예상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예상문제집이 조금 더 두꺼워요. 한 350페이지 됩니다. 한 100페이지 차이 나는데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문제 하여튼 기출문제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예상문제 이런 5월달부터는 이제 문제 열심히 푸실 거예요. 하여튼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풀어봤던 문제들 있죠. 우리 수능 오늘 또 수능 시험 보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풀어봤던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5월달 이후부터 원 없이 풀어보실 거예요. 원 없이 하여튼 토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문제 풀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정규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요거는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4번씩 과목별로 4번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 시험 모의고사 보는 거니까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학력고사 세대요. 얼굴은 수능 같죠? 근데 저는 학력고사 출신인데요. 왜 학력고사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직접 시험 본 거예요. 그리고 등수 딱 100등이면 100등 거기서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심플하게 시험 봐갖고 대학 가고 그랬는데요. 그 학력고사 보기 전에 배치고사라는 걸 봤죠. 시험 보는 연습 그 4번씩 배치고사 보고 이제 실제 대학교 가갖고 시험 보고 이제 합격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실제 시험 보는 연습을 딱 4번씩 합니다. 과목별로 4번씩. 그리고 이제 백선. 자, 이게 이제 마무리해갖고 백선, 그리고 총정리 특강까지 해서 이 마무리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공법은 요 백선.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합격 수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하여튼 백선 요거 3번 풀어보니까 무조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백선에 70% 그냥 다 나왔어요. 똑같이 다 나와갖고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말이 이게 백선이지 공법은 이 기출문제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우리 논점이 하나가 있으면 5개 지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0개, 15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논점에서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그물막 쫙 이렇게 돼갖고 여기를 벗어나는 문제는 난이도 상.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70% 이상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데 백선만 딱 던져드리고 요것만 딸딸딸 외우면은 시험에 합격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봤듯이 우리 시험은 문장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매년 우리 문제은행이 아니에요. 매년 교수님들이 문제를 새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토시 하나만 바꿔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절대 문제는 같이 단순하게 외워갖고 맞히는 게 아니에요.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기 위해서 요 입문 과정부터 쫙 있는 거예요. 쫙 있는데 막상 이 제일 중요한 거 이 마무리 과정 하는데 이때 웃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여기까지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 혼자 공부해야지 막 절해가지고 절은 제발 가지 마세요. 무슨 템플스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 싸움인데 그래서 끝까지 백선할 때까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할 때까지 계셨던 분들이 합격자 모임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끝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다 합격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빈출지문 특강이라든지 레벨업 특강, 그리고 공법은 비교 정리할 거예요.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비슷한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특강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 커리큘럼 맞춰가지고 같이 끝까지 공부하시면 무조건 다 합격해요. 합격시켜드려요. 무조건 반드시 합격시켜드리니까 하여튼 믿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내년도 37회 시험입니다. 내년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죠. 화이팅!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오리엔테이션 조금 2시간 조금 오버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물론 없어요. 물론 뭘 안 배웠으니까 물론 질문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주니까 또 맛배기는 좀 보고 가야죠. 그래서 첫 번째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입문서는 자 180페이지가 됩니다. 180페이지. 첫 번째,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이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는, 하여튼 우리 공법에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갖고 12개 중에서 9개, 10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름대로 전국의 토지, 국토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고 개발하자. 국토의 선계획, 후이용, 후개발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요. 이 계획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토지에 대한 계획들 우리가 이제 쭉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돼요. 첫 번째 토지 계획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옵니다. 광역 도시 계획.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의의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이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풀어놓은 게 더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와닿는 게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앞에 광역이라는 말이 붙었죠. 우리 일반적으로 광역은 넓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지역. 그런데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이라고 할 때는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지칭할 때 광역자를 붙이게 돼요. 그럼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여기서 시하고 군은 어디에 있는 시하고 군이다. 도에 있는 시하고 군. 도는 너무 넓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 밑에 시하고 군. 그래서 2개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계획권으로 묶어줍니다. 계획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계획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획권을 지정하는데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2개 이상. 뭐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개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계획권으로 지정했다. 자, 이거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광역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러면 광역이라는 말 우리 실생활에 들어본 거 있어요? 없어요? 광역.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광역버스 있잖아요. 광역버스. 광역버스는 색깔이 무슨 색이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아무튼 광역버스, 광역철도, 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광역수사대 많이 나오죠? 2개 이상 관할구역이 연쇄 살인사건 이런 거 수사하고 광역수사대, 광수대 다 똑같은 말. 광역자 붙이면은 다 의미는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지정.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2개 이상 도시 간의 기능 분담. 똑같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능 분담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보자, 만들어보자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거니까 하여튼 이 정도 들어보시면 돼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얘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고 따로 뭐를 지정했을 때만 수립하는 거냐?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해 줬을 때만 수립하는 특수한 계획입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다 수립되는 일반적인 토지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자, 이게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시군, 이 말이 우리 국토법에서 계속 나와요. 도시군. 그럼 도시군, 자,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니까, 자, 도시, 우리 일반적으로 도시는 어디를 도시라고 그래요? 개발된 곳이죠.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건물도 많고 사람도 밀집해 있는 것들. 그래서 관할구역으로 따지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성남시 같은 시들, 특별시, 광역시, 시 이런 데는 개발된 곳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 시골에 군, 하동군 뭐 이런 데 있죠. 군은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죠. 시골. 그래서 군은 그냥 군이라고 써요. 군.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도시하고 시골, 군을 얘기합니다. 물론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얘들도 무조건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특, 광, 시, 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여기서 시하고 군은 어디에 있는 시하고 군이라고요? 도에 있는 시하고 군입니다. 도가 아니고
시하고 군,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그러면 우리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토지계획들이 다 수립이 된다고 그랬죠. 야, 또 국토법 이제 처음에 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표정들이 근엄해지세요. 그래서 OT 할 때만큼은 OT 할 때는 별거 아니다 했는데 첫 번째 바로 들어오니까 바로 또 얼굴이 좀 경직되고 그러죠. 아까 여기서 지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하고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전 국토에 촘촘하게 빠짐없이 다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이 전 국토에 일반 계획, 무조건 수립되는 일반적인 토지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다시 이 도시군 계획이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자, 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기본자하고 관리자하고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도시군 계획, 특, 광, 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계획인데 종류가 두 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쳐갖고 도시군계획.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에 쓰니까 똑같아요. 도시군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이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이 기본자가 붙는 계획도 다 발전 방향 제시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토지를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자.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는데요. 그럼 광역도시 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뒤에 말이 똑같네요. 다 뭐만 제시해 주는 계획이냐?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합니다. 이 장기 발전 방향 이거를 우리 법에서는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요. 정책.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고요. 이 정책이라는 말 또는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공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를 강남구청장으로 뽑아주면 강남구 이렇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내거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20세기까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정책 방향 목표가 뭐였을까요? 20세기까지 산업화였어요. 산업화. 그래서 우리 6.25 전쟁 딱 끝났다. 6.25 전쟁이 딱 끝났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먼저 바꿔. 그럼 가난한 나라 그냥 열심히 산업화 위주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산 깎고 논밭 메꾸고 길 내고 공장 짓고 해갖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산업화 위주로 열심히 개발해 온 게 20세기까지 목표였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산업화 위주로 개발하니까 우리 21세기 들어와갖고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10위권의 강대국 됐죠. 군사력은 세계 5위권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21세기 들어와서는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목표, 정책이 바뀌는 거죠. 이제 산업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냐?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의 향상. 그래서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럼 예전에는 산업화 위주로 열심히 토지를 개발하니까 개발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논밭, 산 이런 거 다 깎고 메꾸고 해갖고 도로 내고 공장 짓고 이런 게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산업화가 목적이 아니고 삶의 질이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환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경관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질의 향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을 놓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서울시의 토지를 앞으로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면 돼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거 있는 계획일까 없는 계획일까? 다 있는 계획이에요. 다 있는 계획. 그래서 우리 서울시청 홈페이지 있죠? 그 있어요. 하여튼 거기 가보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옆에 2040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배너가 딱 있어갖고 그거 딱 눌러보면 2040년까지 서울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 성남시가 있어요. 성남시장이 성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성남시의 토지를 앞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요. 그거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남시 도시군 기본계획.
의미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이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주는 거예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묶어가지고 서울하고 인천을 묶어서 앞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수립하면 그거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를까요?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장기 발전 방향, 정책 방향만 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그냥 빈말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좀 유식하게 비구속적 행정계획 이럽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구속력은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 즉 수립해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몰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쭉 모르시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공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처음 겪게 되는 문화적 충격이죠. 앞으로 충격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충격 크다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얘들은 출제 비중도 떨어져요. 합쳐갖고 한 문제, 합쳐갖고 한 문제. 올해 광역도시계획 한 문제 그냥 나왔죠. 그래서 합쳐갖고 한 문제. 뭐 그닥 중요한 계획들 아니고 그러면 중요한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얘도 풀어볼까요? 도시군에 쓰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똑같아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계획이다? 관리해 나가는 계획이다.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토지를 관리해 나간다. 이 관리한다는 것을 풀어가지고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럼 개발하는 게 신도시 개발, 정비할 수도 있고요. 정비라는 게 뭐였어요? 정비, 재개발이라고 그랬죠. 새로 개발하거나 재개발할 수도 있고 보존할 곳은 보존. 그래서 개발, 정비, 보존하면서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계획.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데 집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행위지 않는다 그래요. 또 내 땅인데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고 수용이라고 그랬죠.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수립이 되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규제법. 이 규제를 만드는 수단이 뭐다? 계획.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건 수립이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알아야 된다. 근데 얘도 여태까지 모르고 쭉 살아왔잖아요. 왜요? 대한민국에 내 땅 한 떼기가 없으니까 다 토지 규제하는 건데 토지가 없으니까 뭐 몰라도 관계없다. 그런데 나중에 중개사가 중개할 때 알아야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한마디로 우리 집 옆에 전철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토지계획이고요. 얘는 우리 시험에 그냥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 36개 시험에서는 얘만 4문제. 4문제가 그냥 여기에 집중해갖고 출제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토지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합쳐갖고 우리가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토지를 요렇게 한번 발전시켜보자. 발전 방향을 다른 말로 미래상,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미래상을 제시하는 거고 이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미래계획, 현재계획 또는 좀 유식하게 정책계획, 집행계획 이 두 개를 합쳐갖고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뭐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뭐 등등등 각종 분야의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한다 그래. 결정. 근데 결정하는 기준 일단 주민의 의견부터 싹 들어봐야 돼요. 왜 지방자치사회에서는 누구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 하는데 주민들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뽑아줘요. 그래서 주민의 의사 아주 중요해요. 또 돈이 있어야 돼. 막 도로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 그래서 주민 의사,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해서 각종의 토지의 정책 중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거냐 결정부터 한다 그래. 결정.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8개 중에서 4개 주고 오만 거 하나 껴갖고 딱 물어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8가지로 결정해서 그 도시나 군을 구체적으로 뭐 해나간다고요? 관리. 또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내용이 8가지. 그럼 하나씩 보면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또 두 번째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 그러면 다 1번하고 2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일단 어디다 지정하겠어요? 토지에다 지정하는 거죠. 토지, 땅에다가 지정하는데 우리 다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용도. 그 용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요? 쓰임새. 그래서 쓰임새. 그래서 뭐의 쓰임새냐? 당연히 토지.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가 계획으로 이 땅 이렇게 써라. 쓰임새를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1차적이라고 그래요. 1차적.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하면 빠짐없이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농사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모든 토지에 빠짐없이 다 지정되는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쓰임새가 용도 지역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자, 여기 이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는 다 개발된 곳이에요. 인구 900만 가까이 되죠. 다 인구도 밀집해 있고 개발되어 갖고 이 서울특별시 같은 이 개발된 곳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불러요. 다음 주에 이제 다 배울 거예요. 도시지역. 개발된 곳인데 이 도시지역이 다시 생활권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이쁘게 좀 삐뚤어졌는데 아무튼 제가 좀 승격이 그지 같아갖고 줄도 삐뚤어지면 안 돼요. 반듯하게 동그라미도 이쁘게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인데 왜 이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생활권에 따라서 다시 4가지로 구분해갖고 지정을 해요. 일단 주거생활권, 아파트도 짓고 이 주거생활권으로 개발한다. 그거를 주거지역이라고 불러요. 주거지역, 주거생활권,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밀집. 그 다음에 상업 업무생활권을 상업지역, 요 강남이라든지 잠실 이런 데를 상업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장들 들어왔고 공업생활권으로 개발하자. 그거를 공업지역. 그래서 다시 요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생활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저 노원 같은 데 있죠. 그런 데가 다 아파트 단지 밀집해 있고 이런 데를 좀 유식하게 무슨 지역이라고 부른다고요? 주거지역. 요 강남같이 상업 업무시설들 밀집해 있다. 상업지역. 저 구로공단, 옛날에 구로공단인데 요새는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그러죠. 그런 데를 공업지역이라고 그래요. 주거, 상업, 공업.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무조건 더 개발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녹지공간,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녹지공간을 보존하는 곳을 녹지지역.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 공녹. 자, 이거를 도시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일단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빠짐없이 주상, 공녹 넷 중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이 다 지정이 됩니다. 다. 그래서 무조건 토지에 지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용도지역. 그리고 저 용도지역에 추가해서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충해주는 역할 2차적. 추가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용도지구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 서울에 저 김포공항 있죠. 강서 쪽에 김포공항이 있는데 자, 김포공항 주변에 여기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높은 건물들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러면 사고 나겠죠. 그래서 요 공항 주변은 다 높은 건물 못 짓게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라는 게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만 규제하는 거예요. 일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못 짓게. 그래서 고도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 그리고 요 한강에서 매년 여름철에 장마철에 홍수나고 그런 적 있죠. 상습 침수죠. 그런데 막 상습 침수돼갖고 홍수 나갖고 반지하 살고 계신 분들 막 또 돌아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인명피해 있고.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 이런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지구라는 용도지구가 또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 그래서 홍수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건물 건축할 때 가급적이면 1층을 피로티 구조로 건축해라.
피로티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피로티. 기둥구조. 기둥만 세워갖고 뭐 주차장으로 쓰고, 그럼 기둥구조로 하면 홍수나도 인명피해 이런 거를 좀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방제지구 이런 식으로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정해서 용도지역을 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토지에다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인데요. 자, 용도구역. 자, 이거는 2번에다 따로 썼으니까 1번, 2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즉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계없이 독자적인 쓰임새다라고 합니다. 독자적인 목적으로 토지에다 지정하는 것을 용도구역. 그래서 얘는 각각의 독자적이라서 원래 법조문은 용도구역의 이름으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개, 도, 시, 수. 얘들을 종래 용도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용도구역을 지정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요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혹시 개발 제한구역 들어보셨을까요? 자, 요거는 영어가 더 유명하죠. 영어로 그린벨트. 그린벨트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이거 뭐 하려고 지정할까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라고 그래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그걸 서울시로 인구화 산업이 계속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도시는 인구가 들어왔다. 이제 또 개발을 해야 되죠. 택지 개발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70년대 서울하고 지금 서울하고는 계속 개발되었고 팽창이 됐죠. 그래서 이런 대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이 되면서 옆에 작은 도시들 이런 것들 다 잠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도시라도 역사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건데 큰 도시가 다 먹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녹지의 띠를 딱 둘러칩니다. 녹지의 띠. 녹지의 띠니까 영어로 뭐라 부를까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서 일체 개발을 금지합니다. 일체 건물 짓고 개발 못하게. 그래서 서울시가 개발돼도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 여기를 넘어갈 수 없게끔 도시의 외적 성장의 한계를 딱 정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다 외곽에 그린벨트로 딱 둘러쳐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하고 도시가 붙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에서 성남으로 갈 때 중간 지역에 논밭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가 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래서 일체 개발을 금지시켜갖고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다. 이런 독자적인 목적으로 토지에다 지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자적인 것들을 하나씩 이제 배워나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을 토지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뭘까?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 나갈지 밑그림부터 싹 그리는 거죠. 행정청이 계획으로 이 땅 어떻게 쓸 거냐 밑그림부터 싹 그려주는 작업을 지역지구 구역이다. 그리고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이제 효과. 이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써라. 직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그 규제하는 것을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가해진다라고 합니다. 행위장.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요. 건축부터 규제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거지역 같은데 모텔 같은 거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모텔 같은 게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건물이죠. 그래서 내 땅에 내 돈 갖고 모텔 짓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축을 제한한다 그래. 건축자.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 땅에 어떤 크기로 몇 층까지 건물 지을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지구 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토지에 지정. 그러면 이제 효과는 행위장.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못 쓰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발생.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또 결정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거 봤네요. 기반시설이 뭐 있을까요? 기반시설. 인프라라고 그랬죠.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 총 47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벌써부터 놀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자, 4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뭐를 설치할 거냐? 하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기반시설 47개 중에서 도로를 설치하겠다. 그럼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그 한 개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냐?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불려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 결정했다고 다음날 없던 도로가 뚝딱 생길 수가 없어요. 이제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공사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시설 사업.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서울시에 차가 하도 막혀갖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지도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 20km 도로를 설치하자. 간선도로 설치하자. 자, 이 지도에다가 서울특별시장이 손 긋고 딱 손 그어갖고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이 도로를 기반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무슨 서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그럼 이 도시군계획시설 지도에다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없던 도로가 뚝딱 생기는 거 아니죠? 이제 결정한 대로 땅에다가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 그 공사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시설 사업, 우리 줄여갖고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한 3년, 4년,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도로가 설치가 되었고 개통이 돼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에 도로를 설치하든 전철을 설치하든 일단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무슨 사업으로 설치하는 거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9글자나 돼갖고 역시 처음부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들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 어려운 말들 배웠다고 자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와서 보면 공법은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왜요? 와갖고 물어보려고 해도 용어가 안 되니까 저기요 그러다 끝나 그냥.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해요. 서로 답답한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들을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해봐야 자기게 되는 거예요. 용어는 애우는 게 아니고 익히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거 주위에 흔한 걸까? 별로 없는 걸까? 주위에 널려 있는 거죠. 요새 보면 예산 턴다고 막 도로 보도블록 새로 깔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무슨 사업 하는 거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전철 놓고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지하철 설치하고 공사, 그것도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애들 다닐 학교를 짓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거 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문만 열고 나가면 다 공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 보도블록 새로 깔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공사 현장 가갖고 그 공사하시는 분한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자꾸 이게 떠들어 봐야 되는 이 어려운 말들을. 그래야 자기게 되는 거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냥 널려 있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여기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시면은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개발. 종전에 없던 신도시를 전격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정비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든 구도시를 재개발하든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요. 그럼 3번하고 4번에서는 사업이 또 3개가 나와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자, 이게 각각의 별개 사업들인데 이 3개 사업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무슨 계획의 내용이다. 이 3개 사업은 다 무슨 계획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3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냐?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그대로 우리 공법 1번 문제였어요.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을 모두 고르셔.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 무슨 사업 있다고요? 시설 사업, 그리고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자, 이 3개 사업 모두 골라라. 이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요? 쉬운 거. 이 쉬운 거를 쉽다고 할 수가 없어. 형을 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쉬운 거 처음부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놈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0번이 뭐예요? 10,000번은 합니다. 매주, 매시간 그냥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거 찾아라. 이런 그냥 쉬운 문제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말들 있잖아요. 용어들이 비슷비슷한데 다른 게 6번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도시군 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네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다섯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섯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이게 다 6개 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도시군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데 이런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변별력이라고 그래요. 변별력은 절대 한 번에서 생길 수가 없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자꾸 보고 듣고 또 들고. 이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싸움이다. 용어, 자꾸 용어하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볼까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이든 또 똑같은 말 지구자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지구, 뭐 지구를 떠나라, 그 지구가 아니고 지구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일부를 지칭할 때는 지구라고 그래요. 일부. 그래서 일부. 그래서 특광식은 전부가 아니고 관할 구역의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도 지구가 됐든 용도 지구든 지구 단위 계획이든 다 지구자 붙으면 일부요. 일부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동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동네. 동네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무슨 동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거냐?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요. 구역부터.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전부를 놓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하면 그거는 그냥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있는 걸까 없는 걸까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사 되면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그런데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넓은데 일률적으로 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려면 조사 같은 것만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이 신속하게 못하니까 관할구역의 일부.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여기 서초동이라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일부에만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전부에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만 수립하니까 이름만 따로 무슨 계획으로 불러주는 거냐? 서초동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서초동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전부에 수립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일부 동네 단위로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서초동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지정했어요. 그거는 뭐라고 그러면 돼요? 서초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 줄여갖고 서초지구라고 합니다. 서초지구. 그래서 서초 1지구, 서초 2지구, 주변에 역삼지구, 또 마곡지구, 뭐 위례지구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다 뭐의 줄임말이냐?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다 나가면은 다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배운 거를 현실에 접목해보면은 이해가 좀 빨리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다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에 동네 단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뭐 하려고 수립할까? 그 동네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무슨 지구 이렇게 부르는 것들 다 의미가 뭐겠어요? 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로 개발되는 것들. 그 다음에 자, 6번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자, 이게 이름이요. 이 이름 자체가 이렇게 길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이게 이름인데, 자, 이거 줄여갖고 입체 복합 구역이라고 줄여갖고 부릅니다. 입체 복합 구역. 그리고 밑에 도시 혁신 구역. 그리고 복합 용도 구역. 얘들도 다 용도 구역의 하나입니다. 용도 구역인데, 자, 위에서 2번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 개, 도, 시, 수. 얘들은 종래부터 옛날부터 있던 용도 구역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작년에 다 신설돼 있어요. 다 작년에 신설된 새로운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용도 구역이 개도시수 4개에다가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만 총 몇 개냐?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 그래서 다 신설된 건데요.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자, 도시군계획설은 요거였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설치한다. 입체적으로 설치한다. 그 말이 뭘까? 이것저것 다 된다.
자, 입체적이라는 게 공간을 구분해서요. 지하 공간, 지상 공간, 공중 공간을 구분해서 하나의 토지에 입체적으로 설치해요. 이거 뭐 때문에 작년에 신설됐을까요? GTX 때문에. GTX. 지하에 GTX. 지상에는 뭐 환승 뭐 주차장이라든지 또 지상에는 광장이나 뭐 전망대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공간을 구분해서 입체적으로 설치하게 해서 또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게 도시군 계획설과 아닌 건물을 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공무원들 공공청사 있죠? 공무원들도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공공청사 옆에 같이 아파트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직주 근접, 출퇴근하기 좋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과 아닌 시설을 한 장소에 복합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는 용도구역. 의미 알겠어요? 이거를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자, 이 도시혁신구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신도시. 이 신도시 개발하는 건데 이 작년에 신설되었고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여태까지 볼 수 없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시혁신구역을 우리가 영어로 소위 화이트존이라고 그래요. 화이트존. 화이트존. 쉽게 얘기해서 뭘까? 화이트존이라는 것은 백지 상태로 지정. 그냥 백지 상태로 정해서 여기서 건물 짓고 싶은 거 다 지을 수 있게끔 또 건폐율, 용적률도 다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태까지 볼 수 없던 창의적이고 혁신적 이거 이제 이거에 모태가 된 게 저 우리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있죠? 거기 이제 호텔 있잖아요. 호텔 위에 막 요트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주거, 뭐 상업, 교육, 의료 뭐 모든 기능을 다 담아갖고 여태까지 볼 수 없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하고요. 화이트존인데 이거 뭐 때문에 이거 신설했겠어요? 그 용산 정비창 요거 신도시로 멋지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자 요거는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요거는 신도시 개념이고 요거는 구도시 재개발하기 위해서 재개발하는데 그냥 주거 기능만 딸랑 주면은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뭐 다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사업성을 높여보자 해서 2개 이상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얘들이 작년에 다 신설된 용도구역인데 자, 이 중에서 이 2개 있죠. 밑에 거 2개.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얘들은 종래 도시군관리계획의 체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종래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체계는 1번이 뭐였어요? 1번. 용도지역. 용도지역부터 딱 관할구역에 지정해 놓고 그 용도대로 토지를 써라. 이게 도시군관리계획 체계예요. 그런데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구분 없어요. 주상공록 구분 없이 그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백지 상태로 지어한다 그랬죠. 용도지역의 제한을 적용 안 한다. 또 복합용도구역도 주상공록 이렇게 구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 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얘들은 종래 도시군관리계획의 체계를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면 자기가 자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신하는 계획, 그 계획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그래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거 풀어볼까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구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재편성. 그래서 종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주, 상, 공, 녹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다시 공간 구조를 재편성한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8개요. 8개.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관리해 나가는 내용은 8개. 그래서 우리 앞글자 따갖고 용, 기, 도, 지, 입, 도, 복 이렇게 8개라고 그래요. 용, 기, 도, 지, 입, 도, 복.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용, 기, 도, 지, 입, 도, 복 8가지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그런데 이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해나가는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얘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절차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을 따로 결정한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하고 절차하고 이게 좀 나눠지니까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8가지. 관리하는 내용, 용, 기, 도, 지, 입, 도, 복 8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6번까지는 원칙대로 그냥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되 7번하고 8번 얘들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서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토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 요 체계가 딱 잡히면은 이제 하나씩 내용들 배워나가면 되니까 요 체계, 이게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공법 더럽게 어렵네 막 또 가시면서 막 욕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이게 제가 봐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작년에 이거 국토법이 개정되었고 얘들이 들어오면서 공간 재구조화계획까지 안 그래도 복잡한 국토법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나씩 설명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뭐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갖고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입문과정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처음 할 때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30%밖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음에 이제 한 달 끝나고 기본과정 할 때 또 이거 첫 시간에 또 똑같이 해요. 그럼 그때는 50%, 60%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요약과정 할 때 이것도 첫 시간에 이거 하면 그때는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한 술밥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좀 낯선 게 없어야 내용들 공부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항상 수업할 때는 제가 설명부터 먼저 해요. PPT 갖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재 갖고 확인시켜 드려야 돼요. 또 교재 확인 안 시켜 드리면은 오늘 배운 게 뭔지 또 찝찝해요. 그래서 교재 갖고 일일이 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매기고 할 거니까 수업할 때는 수업에 집중해 갖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자, 181페이지. 자, 국토법의 제정 목적. 자, 입문과정이니까 한번 볼게요. 국토법 뭐 하려고 만든 거냐? 자, 국토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삶의 질, 요 향상을 목적으로 한대요. 뭐 알겠어요? 좋은 말이고. 그 다음 밑에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 자, 요게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시험에서도 매년 나와요. 이 말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데 용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용어가 처음에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 용어가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그 시험에 나오는 걸 떠나서 국토법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죠. 그럼 먼저 광역도시계획 우리 좀 전에 들어봤네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이거 옛날에 또 치사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좀 틀려.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우리 요 광역하면은 의미가 뭐였을까요?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 필요 없어요. 얘들은 그냥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도는 군입니다. 자, 특, 광, 시, 군, 관할구역. 요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특광시군 이꼴 도시군.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쳐갖고 도시군계획. 그럼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특, 광, 시, 군 관할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발전 방향을 제시.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다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정책만 제시. 이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자, 얘가 가장 중요한 토지계획이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역시 풀어갖고 보면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도는 군입니다. 이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요거를 두 글자로 집행.
근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뭐 등등등 여기 쭉 열거가 돼 있는 것들을 각종 정책이라고 해요. 각종 정책에 대한 다음의 계획이다. 즉 정책을 다음에 8가지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 8가지 있는데요. 우리 앞글 줬다 갖고 용, 기, 도, 지, 입, 도, 복. 용, 기, 도, 지, 입, 도, 복 8가지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데요. 물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은 8개인데 이 중에서 이 도시역, 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얘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절차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요? 그 밑에 나오는 공간재구조화 계획,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해갖고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자, 요게 30회 때 그냥 한 문제였어요. 요거 딱 써놓고 뭐에 관한 설명이냐? 역시 선물 같은 문제였는데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한번 볼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항상 일부야. 이거 전부 그러면 틀립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딱 끊고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환경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딱 끊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의의만 4줄 길어가지고 우리가 끊어갖고 읽었는데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목적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럼 이 목적 빼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간단한 지구단위 계획 의의가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뒤로 와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X.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X. 맞아요, 틀려요? 오. 아니 뒤에 무슨 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걸 난 놓고 기억자를 물어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키워드는 요거죠, 요거.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본질은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이름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불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였을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은 특, 광, 시, 군, 관할구역에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에다 수립하면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전부면 도시군 관리계획, 일부면 지구 단위 계획. 다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일부에만 수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이 일부를 쉽게 얘기해서 동네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우리 용어에서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이에요. 기반이사. 요거는 우리 시험에 무려 8번 그냥 기출입니다. 단독 기출. 8번 기출인데 그러면 기반설. 자, 다음의 설로서 1번의 교통설부터 7번 환경기출설까지 7가지를 분류해 놓고 요 기반설이 어디에 속하는 거냐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희롱하듯이 아주 잘 물어봐요. 아주. 그래서 자 먼저 교통설. 뭐 어렵지는 않아요. 교통설이니까 교통 관련되는 것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터미널이요. 고속버스 터미널, 반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거. 그 다음에 궤도는 조그만 철도를 궤도라 그래요. 우리 궤도 이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모노레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조그만 소규모 철도, 궤도라고 불려요. 궤도. 그리고 차량 검사장, 면허장 이런 것들 다 교통과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공간설은 공간 스페이스, 일정한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것들이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럼 요 공공공지라는 게 뭘까? 공공공지. 여기 저 한강변에 고수부지 있죠. 고수부지. 그거를 고수부지, 그걸 공공공지라고 그래요. 고수부지라는 게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공공공지. 한강은 여름철에 막 홍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공지를 넓게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홍수 방지 그런 것들 위해서.
그 다음에 유통, 공급, 시설. 요 공급해 주는 것들.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있어요.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 통신설, 공동구. 자, 얘는 올해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잘 물어보는 게 공동구예요. 그래서 공동구는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요. 요 공동구라는 것은 요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큰 터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배울 건데요. 요거는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200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이때 의무적으로 설치. 그래서 면적 갖고 제일 잘 물어봐요. 면적 얼마라고요? 200만. 동그라미 두 개 딱 있으니까 앞에 이자 써갖고 200만 초과할 때 공동구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도 있고 유류 저장, 송유관 뭐 이런 것들 공급해 주는 거. 우리 도시민들 생활할 수 있게끔 공급해 주는 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학교 있어요. 학교. 애들 다니는 학교도 있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래서 공공문화 체육시설. 뭐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방제시설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하천. 하천은 홍수 예방,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은 물 저장해 놓는 거니까 가뭄 예방, 방화, 방풍, 방수, 사방설비. 사방설비는 뭘까요? 사방설비. 사태 방지,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사방설비. 우리 저 시골 같은데 도로 같은 거 산 깎아갖고 도로 내놨죠. 그냥 냅두면 산사태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옆에 옹벽이라든지 철조망 쳐놓고 그런 설비를 사방설비라 그래요. 사태 방지, 방조설비. 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 보건위생설, 자, 장사시설. 장사시설이 뭘까?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낙골당 다 묶어갖고 장사시설. 도축장은 소돼지 죽는 거죠. 종합병원. 그래서 이 보건위생시설이 죽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죽는 것. 죽는 것과 관련되면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얘가 맨 밑에 있어갖고 무려 우리 기출문제 3번이나 정답이었어요. 딱 요 첫 번째 요 하수도. 요게 스타트였어요.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이게 제일 먼저 물어봤던 정답 질문.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설이다. 틀려요. 상수도는 유통공급, 하수도는 환경기초.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하는데 달라요. 공급이냐 환경기초냐. 그래서 이런 거는 논리가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봤으면 맞추고 못 봤으면 틀리고 단순한 거.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다르다. 이게 딱 스타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공법 앞으로 공부하는데 또 중요한 법칙이 나와요. 하수도 할 때 히읗, 환경기초시설 할 때 히읗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희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자음법칙이라고 그래요. 자음법칙. 그래서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자음 따는 게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용해요.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 하다 보면 그냥 정리돼요. 그래서 하수도는 환경기초. 그 다음에 얘가 재작년 정답이었어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요거는 보건위생시설이다. 그래서 틀리게. 요 쓰레기 처리장 생각하시면 돼요. 쓰레기 처리장.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거 다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빗물 저장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요게 또 기출문제 정답.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그럼 우리 교통시설에는 뭐가 있었냐? 주차장. 주차장은 교통시설인데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런 거 다 뽑아갖고. 그리고 아직도 안 물어본 것들 그냥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물어. 거의 2년, 3년 주기로 그냥 우리 희롱하듯이 잘 물어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무려 3번이나 기출문제 정답. 이 다 의미는 뭘까? 하수도든 쓰레기 처리장이든 폐차장이든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면서 환경 오염시키는 거니까 그냥 버린다 그러면 무슨 설이다? 환경기초. 죽는다 그러면 보건위생. 그래서 얘를 폐기물 처리설은 보건위생설이다. 그럴듯하죠? 쓰레기 처리하는 거니까 보건위생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게 또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구분해 두시고요. 그러면 요 도로부터 폐차장까지 여기 쫙 열거되어 있는 거 다 쉬어보니까 이게 총 몇 개냐? 47개. 이 47개를 쭉 7가지로 구분해 놓고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일단 이게 첫 번째 논점. 그리고 두 번째, 이 47개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자. 하나 뭐 도로면 도로. 하나를 설치하자.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이름이 무슨 시설로 바뀐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한 개.
그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이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요.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 세 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묶어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 우리 좀 전에 칠판에서 한번 연습해 본 것들 그대로 똑같이 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부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오늘 국토법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할만해요? 자,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처음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은 이게 과정이 좀 어렵게 돼도 다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고. 그런데 내년도 막 5월달 막 이런 때 이런 거 하나씩 풀어갖고 제가 설명하겠어요? 그럼 그때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공법 다 뭐 외워야 되는 것 같고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입문과정부터 하나씩 이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문과정, 기본과정이 우리 초석을 깔아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분 있으면 야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 꼭 좀 소개해가지고 해주셔갖고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토지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누가 어떤 절차로 수립하는지 이제 대표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용도 지역. 이제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 용도 지역 이런 것들 하나씩 제가 사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항상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시인데요. 우리 이제 고귀한 마음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 고귀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1년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년도에 다 합격해서 합격자 모임에서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게끔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요. 공부한다고 또 막 그지같이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단정하게 공부할수록 단정하게 딱 공부하시고 그리고 재밌게 공부해야 돼. 재밌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난 거예요. 즐기는 사람이 더 이긴다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게 똑같은 공법을 공부해도 재미있게 같이 공부해서 내년도에 다 합격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단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어려운 공법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는 공부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